안녕하세요. 주익변수입니다. 주님들과 젠백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젠백스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PSP죠. 진행성 핵상마비에 대한 전체 임상 결과를 2주 이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발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게 과연 어떠한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 요거를 우리가 좀 미리 고찰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 미리 보는 전체 임상 결과를 준비를 했는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사측이 결국 유상증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금감원에서도 이 유상증자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유상증자 성공, 완판을 위해서는 명명백백한 데이터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사측에서도 결국에는 최종적인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오히려 P값 자체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의 여지가 크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과연 P값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우리가 미리 짚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냐면은 젠백스가 이제 일전에도 이 P값에 대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2월이었죠. 작년 12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제 PSP 임상 2회 이상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이고, 여기에서 도출된 P값으로 인해서 주가는 하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다가, 자, 여기에서 이제 이지영 교수님이 일본 학회에서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하면서 P값이 다시 한번 잡혀졌기 때문에 주가를 상한가로 기록을 했고, P값에 대한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 시험에서 나온 P값, 이게 이제 대략 한 0.045가 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과 그리고 플러스 연장 임상 시험이죠. 젠백스가 이제 보시다시피 일전에 한 번 더 이제 연장 임상 시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P값과 우리가 대조를 해 보면서 이번 전체 결과 발표에 있을, 자, 이 부분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이지영 교수님의 데이터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젠백스가 이제 작년에 6개월 선행 임상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 6개월 선행 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PSP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수행한 6개월간의 임상 2A상 시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는 임상 2A상 전에, 바로 전에 6개월 동안 한번 이 선행 임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요때 결과가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안 좋게 나왔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비유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첫 번째 시험이 이제 6개월, 자, 요게 과학자분들이 봤을 때 자동차를, 자, 100대, 자동차 100대를 기준으로 과연 이제 브레이크가 잘 듣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자, 이 중에서 진짜 브레이크, GV1001을 단차 브레이크 50대, 그리고 가라 브레이크를 단 차량 50대, 그래서 각각 50대를 6개월 동안 언덕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은 차가 브레이크면은 이렇게 덜 내려가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덜 내려가는지를 한번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6개월 뒤에 보니까는 이 차량 100대 전체 평균 내보니까 진짜 브레이크를 단 차량들과 가라 브레이크를 단 차량들의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작년 P값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한가를 보였었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이러한 자동차 중에 빨간색 차, PSP RS 환자, 이게 이제 봐도 리차드슨 유형이 되겠죠. 리차드슨 유형의 이 빨간색 차가 있었는데, 이 빨간 차들만 따로 모아서 보니까는 가라 브레이크를 단 빨간 차들은 6개월 동안 5m나 미끄러졌지만, GV100이라는 브레이크를 단 차들은 6개월 동안 이제 1m도 안 미끄러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진짜 우연이냐 아니면 얻어 걸린 거냐 해서 점수를 매겨봤더니, 자,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이터로 P값 0.044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간 차죠. 즉 이제 리차드슨 유형에서 P값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지영 교수님이 일본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하셔가지고 결국 P값에 대한 문제를
종지부를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대로 나오면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시험을 또 했는데 그게 연장 시험입니다. 젠백스의 GV100이 연장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의 취지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과연 그러면은 오래 가냐 여기에 대한 실험을 했었는데 왜 1년 동안 써도 계속 잘 들지 아니면은 6달만 반짝하고 떴다방처럼 고장이 나버리는지 요렇게 이제 추가적인 실험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연장 임상인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 P값은 0.0001이 나왔습니다. 즉 우연일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P값이 왜 나왔냐? 0.0001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른 4개의 논문 의학군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외부 대조군과 비교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재용 교수님이 이 도출한 P값은 실제 공간에다가 환자들을 모은 다음에 도출한 값이 0.0446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P값 0.0001은 실제 같은 공간에 환자를 놓아서 P값을 도출해낸 게 아니라 그냥 논문의 위약군 데이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나온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 입장에서 외부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 P값 자체가 어떻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신빙성이 낮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개된 중간 분석 결과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6개월 선행 임상이죠. 이재용 교수님이 발표한 요 부분 리차드슨 환자군에 대한 저용량군 그리고 위약군 비교를 해봤을 때 요 정도의 안정적인 P값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48주 연장 임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8월에 발표가 된 거죠. 이게 0.0001이 나왔다. 근데 이거는 논문으로만 비교한 P값이다. 그러면은 자 이번 임상 최종 발표에서 이 P값은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요거는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논문과 이제 비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준은 6개월 선행 임상 요 부분을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딱 시나리오를 봤을 때 3가지 시나리오로 P값을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보수적 시나리오로 접근을 했을 때는 대략 0.03에서 0.045 정도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오히려 더 좋게 그리고 통계 강화 시나리오는 이보다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 저는 3가지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미 지금 P값이 0.045가 확보가 된 거예요. 6개월치로.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20명 내외의 작은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유의성이 6개월 동안 관찰해서 확보가 됐다는 것은 이 자체로도 효과가 우연일 가능성이 5% 이하다라는 점이 이미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키움증권의 바이오 애널리스트인 허예민 연구원님이 일전에 이 P값에 대해서 임상 2A 이상에 대한 P값에 대해서 명쾌한 뼈 때리는 지적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 부분입니다. 임상 2A 이상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탐색적인 임상이다. 그래서 P값은 임상 이제 2B상이라든지 3상 같은 허가 임상에서 중요한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임상 이상에서는 사실상 P값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즉 P값이 임상 2A 이상에서는 0.05 이상 되기가 쉬워서 0.05죠. 그러니까 만족을 잘 못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키움증권의 허예민 연구원 바이오 스타이널리스트가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웬만한 바이오 기업들은 EA 상에서는 P값이 0.05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렇죠. 불가피하게. 왜? 임상 환자 모집수도 적고 환자 모집이 적은데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 모집에 대한 기간도 늘어나니까는 실질적으로 P값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여러분들? 20명 내외로 여러분들 물론 시간도 충분치 않았을 거예요. 2가지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P값이 지금 이제 리차드슨 유형에서 0.045 확보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 효과가 우연일 가능성이 5% 이하라는 점은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이거를 해냈다라는 거예요. 뭐에서? 6개월 선행 임상에서.
이거를 일본에서 발표를 하셨고 이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P값의 종지부가 일전에 3월 달에 해소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 PSP의 진행 기간이죠. 진행 기간이 더 유지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 P값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위약군이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증상이 평균 10에서 12점 이상 악화가 되는 특징이 있었어요. 위약군이 반면에 약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나 유지 또는 이제 증상 유지나 미세 개선만 되어도 차이점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PSP라는 게 뭡니까?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때 이제 젠백스 GV1001이 효과만 여기에서 나온 효과만 유지만 시켜주더라도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P값은 또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젠백스가 6개월 선행 임상에서 6개월 여러분들 6개월 선행 임상에서 20명 내외 작은 표본임에도 그럼 P값이 0.05 돌파가 사실상 불가피한데 여기에서 이 값을 지금 이제 리차드슨 아형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곧 발표할 전체 임상 데이터죠. 임상 이상 데이터. 요거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GV1001의 특성 자체가 뭐냐면은 이 뇌 속에 타우라는 찌꺼기를 이거를 이제 청소를 시키는데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6개월 환자랑 12개월 환자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환자에게 타우가 더 많이 쌓였겠습니까? 당연히 12개월 환자예요. 그러면은 이 환자에게 GV1001을 투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타우 자체가 많이 쌓이진 않고 쌓이고 있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초기 과정이 있는데 12개월 환자는 이미 쌓일 대로 또 쌓인 환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GV1001의 약효가 극대화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요런 지금 환자의 이제 이 기간이죠.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도 요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는 것은 이번 발표할 전체 임상 이상 데이터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젠백스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가로 프로그램 매수죠. 외인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 현황을 보시면은 JP모건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매도했다가 신한투자증권이죠. 기관 측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이 유입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32,850원에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계속해서 물량을 축적해 가는 이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수급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는 거는 맞겠죠. 왜? 아니 고장 6개월에서 여러분들 스타이널리스트도 지금 말하잖아요. 자금이 부족한 바이오텍의 경우 임상 환자 모집수가 적다. 그래서 사실상 0.05 이상 되기가 너무 쉬워서 통계적 유의성 입증하기 어렵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젠백스가 6개월 선행 임상을 통해서 이거를 확보를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안 봐도 비디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12개월, 뭐 24개월, 36개월. 그래서 P값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적인 상황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 기대해 볼 만한 자리고 그거를 수급이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주주분들이 텔레그램방 입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11일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거 결과 발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사측에서도 목숨을 거는 겁니다. 유상증자 성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측은 이 값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금감원이 유상증자에 계속해서 제동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동 걸고 있는 것을 명분을 삼아가지고 이거를 제거를 해야죠. 그러려면은 데이터 발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측이 이 데이터를 만약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가 안 좋다라는 가정이 있으면은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까요? 냉정하게 못하겠죠. 힘들겠죠. 근데 사측도 뭐 100%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당당하게 이준회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그러면은 젠백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출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선행 임상의 리차드슨 유형의 P값 0.04가 나왔다는 것은 12개월 이상 환자들에게는 P값이 더 내려가는 것을 뜻한다. 물론 발표 전일부터 흔들리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저는 다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주주분들마다 다 성향이 달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요구가 되는 구간이고, 다만 그 전에 결과 발표 전에 주가는 추가 상승을 지켜세울 가능성은 높은 구간이다. 그래서 가격 이탈도 크게 안 된 상황이니 46,000원 돌파해주면 55,000원까지는 단숨에 터치 가능한 구간으로 해석이 되니까는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라고 제가 장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젠백스 주주분들도 이렇게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언제 좀 매도를 하셔야 되고 어디에서 비중을 좀 더 늘리시되, 만약에 내가 비중을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손실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이제 젠맥스를 우선적으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도 계시니까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내가 이제 젠맥스 내가 비중을 좀 축소하겠다, 근데 마이너스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처럼 제가 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회전율 빠르게 이렇게 잡아드려서 손실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해드림과 동시에 방향 잡아드릴 거고요. 내가 그래도 좀 보유를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브리핑 계속 해드릴 테니까는 안정적으로 일단 우리가 빌드업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시나리오를 좀 같이 좀 잡아나가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0일 날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오전 9시 24분에 이제 G2G 바이오 78,000원 이하에서 제가 매수 신호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왔기 때문에 G2G 바이오를 76,000원에 이제 2차 매수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제가 브리핑을 드렸어요. G2G 바이오를 보시면은 이제 분봉을 봤을 때 이제 요 구간이거든요. 78,000원이 이렇게 줄 그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문자로도 남겨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자로도. 그래서 문자 내역을 좀 더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G2G 바이오를 월요일 날 11시 28분 문자로는 제가 11시 28분에 월요일 날 78,000원 이하로 남겨드렸거든요. 78,000원. 그래서 슈팅이 언제 나왔다? 이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12시 42분에 85,200원에서 9.4%. 이런 수익 챙겨가시라고 제가 또 문자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젠백스 주주분들도 입장하셔서 일단은 젠백스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내가 뭐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저는 그 주주분들이 선택한 거 맞게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안정적인 게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브리핑과 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젠백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매집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요 주식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사적인 대장주들은요, 전부 처음엔 이 조용한 소형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로보티즈도 그랬고 HJ 중공업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주당 240만 원 하는 이 효성 중공업도 처음엔 8만 원짜리였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HJ 중공업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 사이클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건 마른 논에 물이 들어오는 거다. 작은 금붕어 같은 소형주는 호재만 잘 받쳐주면 금세 쑥쑥 자라서 잉어로 변해버린다. 무거운 종목은 서서히 움직이지만 이런 소형주는 순식간에 몸무게가 50kg에서 100kg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시장의 법칙이에요. 항상 조용한 데서 대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마른 논에 물 들어오는 걸 봐야 할까요? 여전히 로봇입니다. 현대 전쟁은 총칼에서 로봇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철로 된 군사가 싸우는 세상이에요. 국내 해당 기업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첩보부대 수준의 휴머노이드를 미국에서 아주 조용히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스스로 데저트 이글이라는 권총을 사격하는 상황이며 아군을 인지하고 발사를 멈추는 모습.
아군이 지나가면 다시 목표물을 인지해서 다시 사격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피지컬 AI까지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 전시 상황은 어떤 변수가 들이닥칠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군을 인식하는 훈련, 내구성 훈련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보시다시피 국내 이 해당 기업은 미국의 특수 용병 업체와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맺고 실시간 라이다 센서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상황인데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아군과 적군의 빠른 인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수년간 국내 이 해당 기업은 언론과의 거리를 일찌감치 뒤로 하고 개발에만 몰두한 성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급락했던 주가가 이제는 멈춤과 동시에 지난 2년간 바닥을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꾸준히 흑자입니다. 이제는 연간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기업의 곳간도 꽉 차 있습니다. 유보율이 자본금의 무려 50배. 한 해 흉작이 와도 끄떡 없어요. 그게 바로 유보율 5,000%짜리 회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가총액은 보시다시피 고작 1천억 원에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PBR은 0.43배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이 주식을 방치만 해놓더라도 2배는 기본이거든요.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꿈틀대고 있어요. 아직 웃돈이 붙기 전 딱 이 구간이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은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만 수익이 돌아오겠죠. 그래서 내가 최근 로봇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배를 만족하게 못 채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로보티즈가 5만 원에서 29만 원, 효성중공업이 8만 원에서 240만 원을 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주식에 미리미리 눈도장이라도 한번 찍어봐야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복권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